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뽕 역사 강사와 학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바로 그것, 고종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종과 민씨일족이 얼마나 부패한 집단이었는지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고, 이번에는 조선,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조선은 실제로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그 간판을 내리게 되었지만 사실상 나라가 망하는 시점은 1905년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이 국가의 외교권을 빼앗기는 사건으로, 외교권이 없는 국가는 이미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조선은 이때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을사오적이라 하여 이들을 가장 큰, 또 대표적인 민족의 반역자로 기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친일파들은 잘 몰라도 을사오적의 이완용 같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을사조약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전 대한제국이 미묘한 위치에서 그나마 자주 독립국가의 간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전통적으로 사대를 하던 청나라가 옆에 있고, 바로 위에는 러시아, 또 옆에 일본이 자리하고 있죠. 대표적 제국주의 국가 영국, 프랑스는 이 사이에서 한반도를 점령할 어떠한 명분이 없고, 미국만 해도 사실 어렵죠. 즉 청, 러, 일은 한반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강국이었는데 1905년 당시에는 이 균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앞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고, 이후 러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사실 일본의 기세는 막을 수가 없게 되었고, 한반도에 작용하던 강대국의 균형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을사조약이 있던 1905년은 벌써 고종이 즉위한 지 40년이 넘게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고종과 민씨 일족의 막장적 착취와 강대국들의 침탈로 나라는 더더욱 망가져갔죠. 궁궐 공사와 황실 행사에는 돈을 물쓰듯 쓰고, 앞서 이모군란의 원인인 월급이 1년 넘게 밀린 군인들에게 썩은 쌀과 모래를 섞어준 사건도 있었죠. 그러나 희한하게도 고종은 자신의 자리를 내내 유지했습니다. 우선 이모군란과 동학 농민운동, 이 두 가지 대사건이 일어났을 때 고종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이모군란은 청나라 군대를 불러 때려잡았고, 동학 농민운동은 청과 일본, 주로 일본군이 때려잡았습니다. 이모군란 때는 아예 자국민 죽이라고 외국 군대 들여온 사람이 바로 고종이었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905년 11월 17일 러일 전쟁이 끝나고 초고속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당시 이 조약을 결사 반대한 대신 조병세가 자결하기 전에 남긴 상소문을 볼까요? 현재 나라가 망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임박하였는데도 폐하께서는 단지 4~5명의 역신들과 문의해서 이를 주선하니 비록 망하지 않으려고 한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신이 죽은 뒤에 진실로 분발하고 결단을 내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오적을 대역부도의 죄로 논하고 코를 베서 처단함으로써 천지와 신인에게 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을사조약은 그것 자체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어째서 황제는 나서지 않는 것이며 오적의 대신들과 상의하여 이렇게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죠. 미국의 부영사 윌라드 스트레이트는 을사조약 체결 당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황은 참으로 놀랍다. 왕관을 쓴 자들 가운데 최악으로 비겁하고 최하급인 황제는 궁전 속에 움츠리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타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황제는 외부 대신에게 조약에 서명하라고 지시하고서는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또 지시했다. 그래서 외부 대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부 대신이 바로 대표적인 매국노인 을사오적의 박재순입니다. 고종이 을사조약을 반대했을까요? 실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한 박재순은 이후 국무총리격인 의정 대신 서리에 임명되었다가 참정 대신이 되었고, 후에 헤이그 특사로 가는 이상설은 을사조약 직후 대놓고 고종을 비판합니다. 폐하가 무효를 극력 주장하고 준절히 따지고 엄하게 물리쳐야 하는데 역시 주벌을 단행하여 빨리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였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 두목을 의정 대신의 대리로 임용하여 신으로 하여금 그의 아래 반열에 애써 나가도록 하니 신은 울분의 피가 가슴에 가득 차고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넘쳐 흘러 정말 당장 죽어버려 모든 것을 잊어버렸으면 합니다. 그 민실족의 민영환을 비롯해
수많은 신하들이 을사오족을 처벌하라고 상소를 올렸지만 고종은 오히려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역적들을 처벌하라고 한 상소를 올린 자들을 잡아 가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일협상 조약을 맺은 대신들을 처벌하라고 상소한 이들을 잡아들이라 하다. 누차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러가지 않는데 신하의 분수로 보아 어찌 이런 일이 용납되겠는가. 소두 이하를 모두 법부에서 잡아 징계 처분하게 하라 하였다. 을사조약을 쉬쉬하는 고종에 대한 내부주사 노봉수의 상소는 애절합니다. 삼가 폐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선왕의 판도를 일본의 영역으로 넘겨주고 조종이 남겨주신 백성들을 일본인의 포로로 모두 넘기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 판도와 백성으로 말하면 태조 고황제가 비바람을 맞으며 힘들게 마련한 것이지 폐하의 개인 소유가 아니니 어찌 티끌 하나인들 헛되이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네가 뭔데 국가를 네 개인 재산으로 아는 것인가? 왜 백성들을 일본에게 팔아 넘기는 것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을사오적은 나라를 팔아먹는 과정에서 개인의 부와 권력을 챙긴 말하자면 양아치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나라를 팔아먹은 게 과연 을사오적일까요? 을사오적이 없다고 일본이 조선을 무슨 먹지 못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무슨 수를 쓰던 조선을 먹었을 겁니다. 100% 그렇죠.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얼마 후 1905년 11월 22일 훗날 헤이그 특사가 되는 이상설은 분노의 글을 대한매일신보에 날립니다. 이 조약은 맺어도 망하고 거부해도 망한다. 망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찌 황제는 죽으려 들지 않는가. 캬, 이렇게 멋진 문장이 또 있습니까? 이리 해도 망하고 저리 해도 망하는데 대체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이 뜻이죠.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 국가로 대한국 국제, 즉 대한제국 헌법은 2조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500년간 전래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 불변하오실 전제 정치인이라. 자 여러분, 대한제국 조선의 전제 정치 군주가 누구고 을사오적이라는 매국노를 처벌하라는 신하들을 물리치고 잡아 가둔 게 누구고 나라를 팔아먹는 조약에 서명한 박재순을 의정 대신에 바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고 왜 나라를 팔아먹냐는 상소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가 누구죠? 그게 고종 아닙니까? 그럼 나라를 팔아먹은 게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의 전제군주 고종이 아니면 대체 누굽니까?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었나요? 아니면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은 건가요?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이후 1905년 12월 16일 고종실록을 보면 권중현이 아뢰기를 신이 외부에서 얻어본 일본 황제의 친서 부본에는 우리 황실의 안녕과 존엄에 조금도 손상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 약관은 나라의 채통에 크게 관련되지만 일찍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부득이해서 첨삭하거나 고치게 된다면 이것도 응당 따로 한 조목을 만들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한이 폐하께서 하교하시기를 그건 과연 옳다. 농상공부 대신의 말이 참으로 좋다 하셨습니다. 을사오족의 권중현이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니 고종이 그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뻥일까요? 이게 뻥인데 그 많은 신하들이 을사오적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고 그걸 고종에 내치고 민영환이나 한규설, 이상설이 대체 황제는 뭐하는 거냐는 상소와 글을 올릴까요? 을사조약을 반대하는 인간이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장하는 항목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과연 그렇다고 할까요? 나라는 외교권을 잃고 간판뿐인 국가가 되는데도 황실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거죠? 고종은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11월 27일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오적에 대한 처벌을 말하며 농성시이라는 원로 대신 조병세를 쫓아냈고 28일에는 민영환이 버티면서 을사조약을 반대하자 이들을 체포하라 했고 이틀 뒤 민영환은 자결했습니다. 또한 조병세 역시 그를 뒤따라 자결했죠. 군주의 존재 이유는 국가의 부국 강병에 있습니다. 을사조약은 나라의 외교권을 팔아먹는 조약으로 사실상 대한제국은 이 조약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고종은 이 조약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과 황실의 안녕을 꾀했죠. 여러분, 북한의 김씨 왕조는 북한이라는 체제만 유지하면 평생 인민들을 착취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도 이것과 같습니다. 고종은 황제라는 간판만 유지하면 조선반도의 백성들을 착취하며 군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이라는 간판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종은 이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신하들은 이미 알고 있죠. 이것이 500년을 넘게 이어온 조선의 끝이라는 것을요. 고종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했던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이나 박영효를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내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들은 비호하고 벼슬을 높이고 그들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리는 자들은 잡아 가두고 내쫓으니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군주입니까? 아직도 나라를 팔아먹은 게 을사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도 망하고 거부해도 망하는 조약에 찬동한 자는 누굽니까? 당시 고종은 어쩔 수 없었다 말하는 자들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후의 친일파들을 비난하고자 합니까? 국가의 헌법으로 불변의 권력과 권리를 지닌 군주도 나라를 팔아먹는 판에 대체 이것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의 백성들이 일본에 빌붙는 것을 무엇으로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고종은 아무것도 안하고 오히려 을사오적을 비호하다가 1907년 그 유명한 헤이그 밀사를 보내죠.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일본의 탐욕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합니다. 이건 고종이 일본에 저항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실제로 고종은 이 사건으로 사실상 강제 퇴위를 당하죠. 자, 그럼 편향된 역사 강사나 학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 헤이그 특사들이 가서 뭘 했느냐, 이걸 봐야겠죠. 밀사단의 대표는 앞서 을사조약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상설입니다. 앞에서 어차피 망하는데 왜 고종 보고 안 나서냐고 했던 그 사람이죠. 그와 함께 간 사람이 바로 이휘종인데 이 사람 역시 전주 이씨입니다. 밀사들은 일본의 방해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자단 앞에서 연설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1907년 8월 22일자로 미국 인디펜던트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한국을 위한 호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본은 정의롭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구호와 달리 추하고 불의하며 비인도적이고 이기적이며 야만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잔인한 지난 정권의 학정과 부패에 질려있던 우리 한국인은 일본인을 희망과 공감으로 맞이했다. 우리는 일본이 부패한 관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만민에게 정의를 구현하며 정부에 솔직한 충고를 해주리라고 믿었다. 우리는 일본이 그 기회를 활용해 한국인에게 필요한 개혁을 하리라고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틀리죠? 헤이그 특사 이휘종은 전주이시 종친인데도 일본의 야욕과 조약의 부당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종이 어떤 인간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 군주의 부패와 학정에 백성들이 착취당하여 우리 스스로 일본을 받아들였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역사 강사들은 이걸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김원봉이 독립운동가 중 현상금 1위였다는 아무 근거도 없는 도시전설을 분명한 사실이라 가르치는 것처럼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헤이그 특사마저도 고종이 얼마나 막장인지 말하고 있지만 이걸 말하게 되면 그들이 가진 국뽕 역사관이 무너지고 일본을 비난하기 이전에 이휘종이 말한 학정과 부패로 물든 잔인한 지난 정권인 조선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종은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서도 1900년 경복궁, 창덕궁, 선원전 증축 공사를 진행했고 1901년 경운궁과 중화전을 신축했으며 온갖 황실 잔치에는 돈을 물쓰듯 쏟아부었습니다. 을사조약에 앞서 1904년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한반도를 일본 제국의 군사적 전략 기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본격적 식민화의 전초 단계였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군사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협정이었죠. 이때 영국 외무성 외교장관 랜스다운의 기록에는 이토 대사는 황제에게 천황의 선물이라며 30만 엔을 전달했다. 또한 경부선 철도에 고종이 가진 지분을 보장하고 향후 경의선 지분 또한 보장한다고 확약했다. 여러분, 이 당시 30만 엔은 현존 가치로 300억이 넘는 돈입니다. 또한 일본과 철도권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자신의 지분까지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돈까지 일시불로 땡겨받았죠. 이런 게 매국노 아닙니까? 이게 1904년 2월이고 3월에 돈 받아먹은 게 감사했던지 고종이 직접 일본의 하야시 공사와 일본 공사관 인물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천황의 돈을 가져다준 이토에게는 최고 훈장인 금척 대수장을 수여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누가 나라를 팔아먹었죠? 을사오적이요? 경술국적이요? 외교권을 빼앗기고 자주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어버린 일본이 과연 을사조약만으로 만족할까요? 모든 신하들이 을사오적 같은 역적들을 처벌하고 황제가 목숨 걸고 나서야 한다고 할 때는 잠자코 있다가 헤이그 특사를 보낸다는 게 애시당초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이 주는 150만 엔을 받고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신하들은 자귀를 거절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판인데요. 고종은 나라를 빼앗기고 할 일이 없으니
창피한 줄을 모르고 궁녀들과 놀아났습니다. 복령당 양씨, 광하당 이씨, 보현당 정씨 등의 궁녀들이 그 당시 말하는 승은을 입었고, 토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영화로도 유명한 덕혜옹주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인 복령당 양씨는 31살이었습니다. 고종은 몇 살이었을까요? 61세로 딱 환갑이었죠. 덕혜옹주가 태어난 것은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씨 이후 대략 2년 후인 1912년 5월이었습니다. 즉 덕혜옹주와 아버지 고종의 나이차는 60년 차이가 납니다. 나라는 처망하고 자신의 백성들은 2등 신민이 되었는데, 우리 자상한 아버지 고종은 친족과 이왕가의 종친들, 일본 인사들까지 돈덕전에 불러서 늦둥이 딸을 출산한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주 그냥 신나겠죠? 나라는 망했어도 어쨌든 딸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덕혜옹주 이후로도 고종은 아들을 2명 더 낳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 고종의 또 다른 후궁인 삼축당 김씨는 21살 때 고종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이때 고종의 나이 59세입니다. 그리고 김씨는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고종의 부인이라 하여 국가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군대에서 눈이 멀어도 국가 유공자 안 만들어주려고 하는 국가에서 월남 참전용사 명예수당 월 10,000원 주던 나라에서 고종의 첩이라고 매달 돈 챙겨줬다 이겁니다. 매달 10만원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50년대 예술인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김용환 화백의 수입이 월 10만 환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955년에 80kg짜리 쌀 한 가마의 가격이 1만 환입니다. 무려 당시 쌀 800kg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야말로 황제 폐하의 승은이 맞죠? 13세에 궁녀로 들어가 어쩌다가 황제랑 자니까 나라 망하고 그 다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노후까지 보장되는 세상에 이런 재테크가 어디 있답니까? 딸보다 더 어린 아내랑 놀면서 이렇게 승은을 주시니 그야말로 고종폐하 만세입니다. 고종, 통천, 융은, 조극, 돈륜, 정성, 광희, 명공, 대덕, 요준, 순위, 우모, 탕경, 응명, 입기지, 화신, 열애, 뭐 이렇게 길어, 훈홍, 업계기, 선력, 건행곤, 정령, 의홍, 휴수, 강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왕제. 아니죠. 짧게 그냥 이태왕이죠. 부르기도 좋네요. 덕수궁 이태왕. 이 한반도의 마지막 바지사장 군주이며 이왕가의 수장, 순종의 유언을 볼까요? 지난날의 병합 인주는 강린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유폐하고 나를 협박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고금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으리요. 나 구차히 살며 죽지 못한 지가 지금의 17년이라 종사의 죄인이 되고 2천만 생민의 죄인이 되었으니 한 목숨이 꺼지지 않는 한 잠시도 이를 잊을 수 없는지라. 여러분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도우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코미디이며 제정신인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순종은 고종보다 더 일본의 꼭두각시로 살면서 당구치고 외제차 타고 커피 마시고 딸보다 어린 후궁 두면서 살더니 뭐라고요? 지난날의 굴욕은 역신의 무리들이 한 것이고 자기는 협박당했고 유폐당했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고 난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 가장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 얘들아, 노력해서 광복을 해라. 아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는 일본이 주는 돈으로 살다가 죽으면서 미안하다, 니들이 노력해서 광복을 하라고요. 아니 이왕가 니들은 왜 그 노력을 안 했답니까? 아니 죽을 때 죽더라도 지들이 나서서 민중의 뜻을 모으고 그 잘난 민족혼을 결집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바로 조선과 대한제국을 지배하던 이왕가 일당들 아닙니까? 아니 지들은 죽는 게 무서워 감금당하고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는데, 도대체 그들에게 지배당했던 백성들은 무엇을 근거로 노력하여 광복하랍니까? 사회 밑바닥에서 노가다 하던 이봉창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의거를 하는데, 난 어쩔 수 없었다. 을사오적, 경술국적 같은 역적들이 한 거다. 난 이렇게 죽지만 니들은 노력해서 광복하라고요.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이봉창, 윤봉길 이런 사람들이 폭탄을 들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진짜 조선이 해방되고 독립이 될 거라 생각하고 목숨을 던지는 걸까요? 그게 좋게 이야기해서 의거지 그냥 목숨 버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무엇인가가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한 몸을 불살라 투쟁함으로 그것이 조선 민중의 혼을 일깨우고 또 이후에도 다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질 또 다른 투사들을 나오게 하고 각성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경술국치 당시 10살이었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이봉창 같은 사람도
조국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데 조선의 지배자들이 볼모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의친왕이 망명을 시도한 것, 아들 이후의 정체성을 위해 무조건 조선인과의 혼인을 강행한 것, 겨우 이게 사실상 이왕가가 일본에 저항한 흔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의친왕은 이왕가 중 그나마 좀 낫다고는 하지만 그 의친왕도 일본이 주는 돈으로 생활했고 3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으며 해방될 때까지 매달 12만 원씩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고종을 이왕가 일당들을 어쩔 수 없었다 비유하는 기준이 대체 뭡니까? 대체 이 당시 어쩔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왕가 일당 중 직접적으로 일본에 목숨을 내놓고 저항하거나 왕공족의 지위를 거부한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만 있었어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을 것이며 우리의 선조 중, 우리를 지배했던 자들 중 그래도 이러한 기계를 가진 자가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고종이 나라를 빼앗겼다? 아닙니다. 그는 나라를 팔았습니다. 그는 먼저 나라를 좀먹었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을 개 취급했으며 적이 주는 돈을 받아먹었고 또한 백성을 착취하는 민씨 일족의 돈을 받아먹었고 그들의 수많은 악행을 묵인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썩은 쌀과 모래를 주었고 자신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자 외국의 군대를 들여와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매국노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를 매국노라 해야 합니까? 그는 고종이 아닙니다. 도쿠주노미야 이태왕, 조선뿐 아니라 이 한반도의 매국노이며 암군이며 김일성 다음가는 진정한 악당입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이 대한민국이 다시는 그러한 굴욕을 겪지 않기 위하여 진정으로 경계하고 반성해야 하는 역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을사오적일까요? 아니면 나라를 좀먹은 전제 군주 국가의 군주일까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